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잭슨빌 제기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40대 14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물론 이제 상대가 잭슨빌인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지난주 브라운스와의 경기 이후에 레이븐스가 이 자신감과 함께 지난 시즌의 강력한 모습과 좀 되찾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팀 내 대규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뒤숭숭한 분위기들을 결국 승리라는 이제 것들을 계기로 좀 분위기를 바꾼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전반에만 26대 0으로 앞서면서 뭐 사실상 전반의 경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중반에 라마 잭슨 선수가 벤치에 앉고 언드래프티드 루키 쿼터백 타일러 헌틀리가 경기 투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일방적인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좀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좀 갖는 모양새였는데 남아있는 어떤 이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좀 체력적인 우위를 갖고 이 경기들을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뭐 주요 활약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라마 잭슨이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왕년의 스타 리시버였던 데즈 브라이언트가 이제 3년여 만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진에서는 친정팀 잭슨빌을 만난 야닉 은가케가 이제 2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뭐 좀 본때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아 있는 경기가 자이언츠와의 경기 그리고 벵갈스와의 경기인데 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고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돌핀스, 브라운스, 콜츠 중에 하나가 패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레이븐스입니다.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생각지 못한 업셋들이 일주일에 뭐 한두 경기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븐스가 좀 자신들의 경기들만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플레이오프에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7번 시드로라도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제 상위 팀들이 좀 벌벌 떠는 이제 무서운 7번 시드로서 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보면 데니얼 존스의 몸 상태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븐스가 물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잘 달릴 수 있는 쿼터백에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캠 뉴튼에게 좀 많은 야드를 허용하면서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데니얼 존스가 정상 컨디션으로 나와서 잘 달려줄 수 있다면 레이븐스에게는 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지금 2가지 부상을 안고 있잖아요. 발 부상이 하나 있고 햄스트링 부상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존스의 모빌리티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이언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의 프로볼 이제 선정 소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면 이번 시즌에 뭐 조금 기대치보다는 아쉬운 활약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7명의 선수가 뽑혔어요. 이게 이제 시애틀, 그린베이, 캔자스시티와 함께 7명의 이제 프로볼 선수를 배출한 팀이 됐는데 네. 뭐 명단을 살펴보면 오펜시브 태클 올랜도 브라운, 그다음에 칼라이스 캠벨, 모건 콕스, 말론 험프리, 맷 주돈, 패트릭 리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커 저스틴 터커까지 7명의 선수가 프로볼 명단에 오르는 이제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AFC 쪽에 그렇게 솔리드한 키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는 먹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롱 스내퍼나 뭐 풀백 이런 좀 약간 비중이 낮은 포지션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7명의 선수를 배출했다는 거는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레이븐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제기어스 얘기로 넘어가서 역시나 이제 드래프트 1번 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츠가 램스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어부지리로 이제 잭슨빌이 1번 픽으로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차기 쿼터백을 또 한 번 이 좋은 위치에서 교체를 할 수 있게 된 가능성이 높아진 잭슨빌 제기어스인데 그럼 주전 쿼터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가든 민슈 선수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드레드 머리 아시죠? 네네. 네, 드레드 머리를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올렸습니다. 사실 좀 도라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도라이를 연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진짜로 도라이인 친구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가든 민슈 좀 후자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약 2달 만에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네. 사실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터치다운이 2개가 있기는 했지만 5개의 색을 당하면서 뭐 팀의 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거기다 펌블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가드너 민슈가 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뭐 좀 기행을 또 펼쳤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팀 내 입지만 보면 이제 로렌스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드너 민슈의 입지는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마이크 글래넌과의 선발 경쟁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마이크 글래넌이 이제 선발로 내정이 됐습니다. 잭슨빌이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영입할 것이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슈가 이제 잭슨빌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어쨌든 가드너 민슈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고 잭슨빌 제기어스가 이 1번 드래프트 픽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상대가 지금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두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 대한 동기부여들이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잭슨빌이 그만큼 1번 시드를 지키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이날 이제 러닝백 제임스 로빈슨이 4쿼터에 발목 부상을 당한 것이 좀 잭슨빌에게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제임스 로빈슨 원툴이잖아요. 그 원툴이 사라졌기 때문에 툴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선수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입니다. 31대 27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톰 브레이디와 애틀랜타 팰컨스가 또 하나의 명작을 탄생시켰다. 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ESPN 기사 제목에 컴백 파트 2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거든요. 뭐 그 한마디가 아주 이 경기를 잘 보여주는 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슈퍼볼 50일의 또 시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8대 3에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던 톰 브레이디였잖아요. 이번에는 벅스와 함께 또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전반에 0대 17까지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애틀랜타가 브래디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시 한번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네, 24대 7까지 몰렸었던 벅스였는데 결국 31대 27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가 30분 동안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60분은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하기는 했지만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었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뭐 후반전에 좋았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후반전 첫 5번의 드라이브를 4개의 터치다운과 1개의 피드골로 이제 바꿔냈어요. 예. 그러면서 브레디가 390 패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브레이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전반전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완전히 턴어라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었는데 좋은 승리였다. 예, 모두가 이기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최고의 플레이를 하고 싶고 다음 주가 우리가 또 한 번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힘든 한 주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우승을 많이 해본 그런 선수다운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역전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안토니오 브라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팬들이 기대했던 안토니오 브라운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날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46야드짜리 아주 긴 패스를 이어받아서 그대로 엔드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터치다운 후의 세레머니도 좀 안토니오 브라운답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네. 평소에 브라운 같으면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약간 좀 깨방정을 떨었을 텐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두 손을 하늘에 올리는 좀 경건한 세레머니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풋볼을 떠나 있었던 시간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뭐 이런 터치다운을 계기로 브라운이 좀 정신을 차리고 풋볼에 좀 집중해 주기를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 셀레브레이션도 그랬지만 경기 끝나고 인터뷰 내용 역시도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오 브라운이 했던 얘기가 참으로 좀 긴 여정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든 내가 기회를 얻게 됐을 때 이 신께 감사한다. 여기 템파베이에 있게 돼서 풋볼을 할 수 있어서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감사하다라는 정말 안토니오 브라운답지 않은 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이 필드 위를 떠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안토니오 브라운을 다시 좀 성장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가 또 톰 브레이디잖아요. 그러니까 고트가 함께 뛰기 때문에 그 옆에서 좀 더 겸손하게 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브라운이 인터뷰 스킬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뭐 좀 에세이를 하나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활약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비진에서는 데빈 화이트의 활약이 좀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후반전 맷 라이언을 제어하는데 1등 공신이 됐는데 이날 12개의 태클, 3개의 색, 4.5개의 태클 포 로스, 2번의 패스 굴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탯을 만들어내면서 벅스가 역전승을 하는데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 3개의 색이 마지막 10분에 모두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애틀랜타 펠컨스의 어떤 공격을 제어하는데 특히나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디 애틀레틱에 이런 특집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트리스탄 워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 월프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런게임 코디네이터인 해롤드 가든이 스틸러스의 모키스 파운스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내가 같이 일해본 선수 중에 얘가 최고다. 최고의 루키다. 라는 얘기를 해줬고 에리언스 감독 역시도 이 트리스탄 워프스의 꾸준한 경기력에 대해서 그는 프로볼 수준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게 기대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매주 이런 경기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또 높은 기대치를 드러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실제로 스탯으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난 시즌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총 47개의 색을 당하면서 색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15주 차까지 단 16개의 색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라인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데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근데 구성원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서 달라진 게 트리스탄 워프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거는 워프스 효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브레디가 이제 포켓 안에서 이제 상대 패스러시를 피해 다니는 능력도 윈스턴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이제 변화했다는 거는 워프스의 활약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점점 더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벅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세인츠가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템파베이는 일단 와일드카드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팀이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인츠와 템파베이 누가 더 좋은 시즌을 보낼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톰 브레이디의 영입이 굉장한 성공작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은데 1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플레이오프 진출도 진출이고 그리고 왜 떡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톰 브레이디가 우승을 가장 많이 해본 선수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크게 팩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브레이디의 경험이 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벅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펠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구영애 선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구영애 선수가 드디어 커리어 처음으로 프로볼에 이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차저스에서 컷됐을 때만 해도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격세지감입니다. 프로볼은 일단은 팬 투표 그리고 이제 감독 그다음에 선수들의 투표가 이렇게 골고루 이제 합계가 돼서 뭐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구영애 선수가 일단 키커 중에서는 NFC 1위 이제 득표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2개의 필드골, 2개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또 한 번 안정감을 보여줬었던 구영애 선수인데 특히나 또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이 경기 종료 8분여를 남겨놓고 동점 상황에서 리드를 만드는 필드골이었기 때문에 아주 상황적으로도 중요했거든요. 예.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도 구영희 선수가 이제 필드골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팀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빛이 발한 점은 아쉬웠지만 구영희 선수가 27개 연속 필드골을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볼을 넘어서 올프로까지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컨스 팀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감독과 새로운 단장을 찾아야 되는 펠컨스잖아요. 근데 이 리치 맥케이 사장이 얘기를 하기를 새로운 단장 후보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확신만 준다면 어떤 사람이 단장이 되든 맨 라이언과 훌리오 존스를 내보낼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맷 라이언과 훌리오 존스라고 하면 펠컨스의 대표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정리해서라도 좀 강도 높은 쇄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라이언과 훌리오 존스가 이 펠컨스와 함께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경기는 46대 20으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공격진의 막강 화력을 앞세운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첫 3번의 드라이브 그리고 마지막 3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제 괴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테네시의 최근 공격력이 정말 무시무시한데 5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했고 또 그 5경기에서 모두 420야드 이상을 전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 화끈했던 공격력이 지금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데릭 헨리 얘기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날은 데릭 헨리보다는 라이언 테너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너힐이 3개 터치다운 패스와 2개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커리어 최다 5개의 터치다운 경기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데릭 헨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도 147야드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즌 러싱 야드가 1679야드가 됐습니다. 14경기 만에 1600야드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야드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러싱 리더 경쟁에서는 델빈 쿡과의 차이가 195야드가 나니까 사실상은 러싱 리더 타이틀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데릭 헨리가 갖고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000야드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데 지금 남은 야드가 321야드 경기당 160.5야드가 필요한데요. 이 정도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17주 차에 텍산스를 만날 예정이니까 여기서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데릭 헨리 선수가 2000야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저희가 리시버 얘기를 하면 AJ 브라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은 코리 데이비스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이날 75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10 리시빙 야드의 1개 터치다운을 잡아줬던 코리 데이비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 시즌 전체로 봐도 AJ 브라운 못지않은 어쩌면 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코리 데이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리시빙 야드와 패스 캐치 횟수에서 팀 내 1위는 이 브라운이 아니라 코리 데이비스예요. 예. 그래서 사실 드래프트 당시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좀 더뎠던 코리 데이비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차 옵션도 좀 제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확실히 좀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코리 데이비스가 협상에서 더 우선권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데이비스가 타이탄스와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원활치 않다면 다른 팀과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을 하는 것도 선택지거든요. 예. 그래서 코리 데이비스가 아주 개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시점에 이제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어쨌든 이 AFC 남부지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길게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날 2명의 반가운 복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어더리 잭슨이 무릎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렀고요. 공격에서는 데린튼 에반스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수비, 공격 쪽에서 공헌을 해줬었는데
안 그래도 강력한 타이탄스에 이 좋은 선수들이 또 한 번 합류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그린베이와의 빅매치를 앞두고 이 두 선수의 복귀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패커스와 타이탄스 모두 놓칠 수 없는 경기예요. 네. 그래서 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 리그 3위의 그린베이와 허용 확률 꼴찌 타이탄스의 대결이기 때문에 타이탄스의 수비가 이 서드다운 이후의 상황에서 에런 로저스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타이탄스의 패스러시가 지금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로저스가 좀 편안한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그린베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더군다나 그린베이 패커스가 지금 1번 시드를 확정 지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탄스는 라이언 테너힐, 데릭 헨리, 코리 데이비스, AJ 브라운 이 네 선수의 화력을 이용해서 좀 난타전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타이탄스 얘기를 해봤고요.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날 이제 부상을 안고 출장을 했었던 매튜 스태포드가 결국 이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고 중간에 체이스 데니얼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경기 종료 9분여를 남기고 21점 차까지 경기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뭐 베블 감독 등 이제 더 이상 스태포드를 출전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데니얼과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마쳤고 이번 경기 패배로 라이언스는 이제 완전히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라이언스가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 브레이든 쿰스를 경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는 이제 페이크 펀트가 문제가 됐다고 해요. 예, 페이크 펀트가 실패를 하면서 경질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내부 소스에 따르면 이 경기 중에 브레이든 쿰스가 이제 이 페이크 펀트를 할 때 데럴 베블의 허가 없이 이 페이크 펀트 콜을 했다. 그게 문제가 됐고 이 베블이 쿰스를 경질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로드우드 사장이 결국 이제 허가를 하면서 경질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이게 4쿼터였고 32대 18이었으니까 어차피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주면 게임은 그냥 사실상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풋볼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일을 만들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주기보다는 해볼 만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라이언스 스페셜 팀이 오펜시브 팀, 디펜시브 팀, 스페셜 팀 이 세 팀 중에 가장 이 퍼포먼스가 잘 나는 팀이었고 그 팀을 이끌고 있던 게 이 브레이든 쿰스였는데 이 사람을 경질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럴 베블 감독 대행이 이거는 팀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팬들의 어떤 이 화를 돋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브레이든 쿰스가 페이크 펀트 콜을 했을 때 데럴 베블 감독 대행이 이 헤드셋으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콜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기 감독이니까 대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독이잖아요. 그랬으면 본인이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안 하고 너 나 허락 안 받았지 나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감독이 아니라 감독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즌 막판이고 내년에 새로운 감독이 오고 나면 이 코치 인선에 대한 부분은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물론 이제 베블이 감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감독 대행 신분인데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을 막론하고 이 감독 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이 있느냐 뭐 이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죠. 예. 근데 일단은 베블 감독 대행이 조금은 독단적인 결정, 조금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코치를 감독 대행이 뭐 사정의 제가가 있긴 했지만 감독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조금 더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 사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코칭 스태프들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데럴 베블 감독 대행
그리고 코리 언들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D라인 코치 보 데이비스, 디펜시브 백 코치 스티브 그레고리, 라인베커 코치 타이 맥켄지가 템파베이와의 경기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로버트 프린스 와이드 리시버 코치가, 그리고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로는 션 라이언 쿼터백 코치, 그리고 디펜시브 플레이 콜러로는 에반 로스스타인 감독 보좌가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이 감독으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참 안 되는 팀은 어떻게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라이언스가 지금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완전히 탈락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디안드레 스위프트를 높은 라운드에서 뽑으면서 이제 좋은 러닝백으로 성장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노장 에드리언 피터슨이 팀의 러싱 리더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세대 교체가 잘 안 됐다는 이제 그런 반증이 될 것 같고, 리시버진에서도 넘버원 리시버 케니 골라데이가 5경기밖에 출장을 하질 못하면서 네. 스태포드에 대한 지원을 해주질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여전히 러싱 디펜스, 패싱 디펜스 가릴 것 없이 모두 허용 야드가 뭐 거의 리그 최하위 수준이고, 턴오버나 섹처럼 좀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이언스입니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스태포드의 어깨 말고는 이렇다 할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좀 라이언스의 현실인 것 같은데, 뭐 이제 다음 단장, 다음 감독이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숙제가 많은 팀이 라이언스다. 좀 바빠질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라포드 앰프 구단주가 엄마보다 조금 더 내가 구단 운영에 관여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좀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관심은 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도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너무 방치를 하거나 제리 존스 구단주처럼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면 약간 좀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사실상 방치 수준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로운 구단주가 조금 더 개입을 하고 조금 더 돈을 쓰고 하면서 좀 라이언스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심을 갖는 것보다 돈을 써야죠. 네. 어쨌든 이제 실라포드 앰프 구단주가 구단 운영에 조금 더 관심을 쏟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라이언스 팬분들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사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27대 20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2주 만에 리매치를 가졌던 휴스턴 텍산스와 콜츠였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경기 막판 휴스턴이 스냅 과정에서 펌블을 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7점 차로 휴스턴이 뒤지던 경기 종료 19초를 남긴 상황에서 드션 왓슨이 엔드존까지 15야드를 남기고 포스앤5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키키 큐티에게 아주 정확하게 패스를 던졌고, 큐티가 일단 퍼스트 다운을 확보한 상황에서 엔드존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좀 도전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밸런스를 잃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데리우스 레너드가 뒤에서 접근해서 공을 쳐내면서 이게 또 펌블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펌블로 경기가 터지고 말았는데 결국 이제 데리우스 레너드의 활약을 칭찬을 해야겠죠. 데리우스 레너드는 1년 차부터 올프로에 뽑혔던 뭐 괴물 라인베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 로저스와 뭐 내가 최고의 리그 라인베커다 뭐 이런 도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그 도발이 그렇게 허황되지 않은 것임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콜츠가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저는 이 디포레스트 버크너를 트레이드로 영입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3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7.5개 색으로 이제 단숨에 팀 내 최다 색 공동 선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날 펌블 유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게 발목 부상을 안고 51%의 스냅에만 참여를 했는데 이런 기록을 냈어요. 사실 이번 시즌 버크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프로볼에 선정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뭐 콜츠 언론들에서는 버크너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버크너가 좀 무력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이 버크너의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7.5개의 색, 24개의 큐비 히트, 52개의 토탈 태클 모두 인테리어 라인맨 중엔 2위예요. 1위는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죠? 네. 뭐 에런 도날드가 뭐 당연히 1위일 것 같아요. 예. 에런 도날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가 프로볼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 이거는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뭐 어쨌든 이 뭐 프로볼은 인기 투표니까 버크너가 프로볼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하나만큼은 올 프로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콜츠가 20대 20으로 맞서다가 27대 20으로 이제 리드를 잡는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포스 앤 원 상황에서 백업 쿼터백 자코비 브리셋이 나와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연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킬러인 T.Y. 힐튼이 41야드 리시빙을 잡아주면서 엔드존 근처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립 리버스의 짧은 패스를 잭 파스칼이 이어받아서 상대 수비와 1대1로 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 태클을 당한 이후에도 밸런스를 잃지 않고 이게 팔을 쭉 뻗어서 엔드존을 넘어가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테디 브리지워터는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게 이제 펌블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파스칼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집중력이 아주 뛰어났던 장면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최근 하락세 스틸러스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뭐 기세만 놓고 보면 콜츠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콜츠의 강점인 오펜시브 라인 쪽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트 태클 브랜든 스미스는 결장이 유력해 보여요. 예. 그리고 레프트 태클 앤서니 카스톤조도 지금 퀘스천어블 상태로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나오지 못한다면 콜츠의 오라인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몇 주 전에 카스톤조가 빠졌을 때 이제 체즈 그린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거의 그냥 서 있다시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콜츠가 좀 고전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좀 콜츠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텍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제 뭐 시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감독 후보자로 이제 짐 칼드웰 전 라이언스 감독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감독 경험이 있는 짐 칼드웰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칼드웰의 경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콜츠 시절에는 이제 페이튼 매닝과 함께 슈퍼볼까지 팀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닝이 이듬해에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팀이 꼬꾸라지자 이제 칼드웰 감독도 경질이 되고 말았고 라이언스에서도 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밥킨 단장이 이제 패트리시아 감독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이제 칼드웰 감독이 좀 경질이 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명장이에요. 라이언스를 데리고 플레이오프를 간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분의 지금 커리어를 보면 2019 시즌에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쿼터백 코치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쉬었는데 요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1955년에 좀 나이가 많으신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 문제를 잘 핸들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은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짐 칼드웰 전 감독이 이 휴스턴 텍산스에 와서 완전히 팀을 좀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휴스턴 텍산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일단 뭐 빌 오브라이언 얘기는 저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개판을 치고 나갔고 거기다가 이제 시즌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단의 질적 하락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다 1라운드 픽도 이제 돌핀스에게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게 썩 밝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전 쿼터백이 시즌 중에 식당을 개업을 했고 거기다가 팀 동료들을 불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토콜을 또 어겨서 벌금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디시온 왓슨 선수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서 연패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전 쿼터백 그러니까 팀의 리더가 이런 상황에서 시즌 중에 그 팀이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식당을 개업했고 동료들 거기 불러 모은다. 거기다가 지금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망정이지 여기서 만약에 대거 감염이 됐다면 또 한번 크게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선수단의 어떤 기강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에 자주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좀 내용을 겪으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휴스턴 텍산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